사이코 드라마의 디렉터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레노가 설명한 디렉터의 역할과 네. 그 후에 이제 마샤카프나 브라이언트너 선생님이나 이 설명했던 것들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레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레노가 말하는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는 그냥 한마디로 중재자예요. 그 매개자 이런 거죠. 개인 간 치료를 하니까 그 중간에서 그 매개하는 거고, 소시오메트리적으로는 하는 중매자예요. 이 맺어주는 거. 그런 차이죠. 근데 국내 사이코 드라마나 아니면은 블래트너 마샤카프에서는 그런 역할은 없죠. 그런 역할은 없고, 플래티너 같은 경우는 이 환자의 그 전이 부분을 거의 결정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리고 정신분석과 거의 동일시해요, 사이코 드라마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신분석가로서 행위를 도입했을 뿐인 거고요. 마샤카프는 거의 집단치료적으로 하는데, 집단치료에서도 전이 요소를 더 많이 강조하고, 물론 텔레를 쓰긴 써요, 마샤카프는. 그런데 여기 지금 집단원들, 낯선 이들 사이에서의 텔레라고 하는데, 이미 그건 텔레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인 거고, 만약에 그걸 텔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를 어떻게 중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의 만남, 어떤 면에서는 심리치료에 아주 뜨거운 인간의 이런 낯설지만 금방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일치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간애를 가져오긴 했지만 모레노가 말한 그 텔레 개념은 아니다. 그런 어긋나는 부분들은 좀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중재자 또는 매개자 라는 용어로 소개해 주셨는데, 기존의 책들은 뭐 분석가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 리더자 또는 뭐 이런 용어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모레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했죠. 모레노도 분석가 역할 있고, 치료사 역할 있고, 뭐 리더 역할 있고 있다고. 연출가 역할 예. 다 써놨어요. 예. 그 다 써놨는데, 대표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제가 지금 떠오른 것이 그 매개자인데, 사이코 드라마는 매개 치료다라고 이제 모레노가 얘기를 한 그 부분이 떠올랐던 거고요. 국내나 이제 모레노 이후의 사이코 드라마티스트와의 차이를 봤을 때 그거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계속 분석하거든요. 분석가죠. 연출을 하니까 연출가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바로 그 매개자라는 부분인 거죠. 매개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특히 사이코 드라마 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사이코 드라마가 현대화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생략된 영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단 하나예요. 생략된 게. 개인 간이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 생략됐는데 굉장히 많이 생략돼 버렸네요. 근데 자발성 텔레의 역할 행위는 사실 그 개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기존의 용어 전이, 리비도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사이코 드라마들의 개념들인 것인데, 그것을 다시 정의를 되돌린 게 되는 거죠. 개인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 진행 방식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 결국 치료 목표도 차이가 나고, 치료하는 영역도 다르고, 그렇게 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왜 이상하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웠는데,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연구 결과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모레노냐라는 질문을 저도 받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개인간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개인간 치료는 없었다. 개인간 영역을 다루긴 하지만 개인 용어로 다루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완전히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치료 방법은 없었다. 모레노가 만들어 놨는데 묻혔다. 가치가 있다. 특히나 아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맞는 것이고,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도 두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인 거고, 이게 더 많아지면은 완전히 관계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망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이. 그런 식으로 그 관계 자체를 이용해서
관계 자체를 이용해서 그 사람 두 사람을 치료 주체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인 치료고 혁신적인 치료이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 오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인상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집단 내에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집단을 통해서도 치유받기도 하다. 이런 네. 모레노의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개인 간의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단이라는 용어와 사회라는 용어를 모레노의 그 원래 원저를 이해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데요. 모레노가 말하는 집단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 집단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집단을 나의 밀접한 당사자들 집단으로 생각했을 때랑 지금 형식의 집단 치료의 그 집단하고 생각했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느낌 뜻이 많이 달라요. 다르죠. 네. 네. 그 집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집단이 먼저예요. 거기 나아가서 더 큰 당사자 집단으로서의 낯선 이들까지 포함된다면은 거기까지 가겠지만 그렇게 다르고요. 집단 치료라는 용어도 모레노가 1938년인가에 처음 썼어요. 원래 그때의 집단은 당사자였어요. 근데 그 집단이 당시에 이제 개인 치료가 팽배했을 때니까 그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단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사실 당사자 치료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골치 아프거든요. 여기서 싸우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깊이 됐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지만 훨씬 쉬운 것이 치료 의지가 있는 개인들이 모인 치료 집단이거든요. 이건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협조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직접 그 사람들의 문제에 내가 개입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쉽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치료가 훨씬 운영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냉정하게 말하면은 치료사 입장에서의 용이함이지 당사자들은 여기서 맨날 치료하고 집에 가면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또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죠. 간접적인 치료고 그 집단 치료가 그래도 또 성행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집단은 모레노도 그 집단도 집단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다. 개인 간 당사자 간 당사자 치료. 집단이었다. 그 부분도 처음 들었네요. 네. 모레노가 얘기한 그 집단의 진짜 의미. 끊임없이 집단 얘기하면서 당사자를 계속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낯선이 집단도 있어요. 있고 그 집단에서도 당연히 그것도 집단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원래부터 그 집단은 당사자 집단이었다는 것이 좀 항상 기본에 깔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긋난 게 마샤카프가 제일 커요. 그 집단을 낯선이 집단으로 다 바꿔서 치료 수행자라는 개념도 원래는 아까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직접 서로의 역할을 치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이 낯선이 집단에서 집단원들이 서로의 치료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레노가 말한 그 용어를 그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니고 딱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구분할 것은 구분하는 것이 이제 제 작업인 거죠. 지금은 이 개인 간 치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각 개인이 와서 그 관계의 주제를 사이코드라마로 그렇죠. 다루고 싶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관계 주제를 다루는 것과 관계를 직접 다루는 것은 다른데.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면 반복은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뭐가 다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과정을 놓고 뭘 치료하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치료하는지를 본다면 완전히 다른 치료가 되는 거죠. 액팅 아웃도 액팅 아웃에 대해서도 모레노도 충분히 얘기를 해놨거든요. 액팅 아웃은 액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롤 액팅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롤 액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액팅 아웃은.
막 소리 지르는 역할, 분출하는 역할인 거지. 액팅 아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액팅 아웃이 필요한 상황에는 필요할 뿐인 거지. 그렇지만 이제 모레노 이후의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이 액팅 아웃이 더 많이 강조가 됐고, 이것은 반정신분석적이든 어떤 사이코 드라마든 다 하죠. 그 영향이 바로 이제 반정신분석에서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신분석에서 액팅아웃을 금지했기 때문에 딱 그거에서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다른 데서는 켈러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블래터너는 액팅인이라고 용어를 바꿨죠. 그렇죠. 액팅아웃이 불편하죠. 정신분석가 쪽이니까. 그래서 액팅인이라고 해서 막 그 환자의 그런 거와 액팅아웃과는 다르다. 한데 이제 필요하다라고, 통찰이 있는 이 액팅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살려내려고 하고, 뭐 켈러먼도 뭐 액팅 뭐 여러 가지 막 붙이면서 굳이 그거를 막 굉장히 연구를 했지만, 문제는 모레노가 말한 대로 안 하고 다 각자 자기들의 이론 안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바탕에서 계속 그걸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는 했지만 전혀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따끔따끔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얘기, 그리고 모레노의 어떤 지향점을 들을 때마다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 시원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